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책 좋아하는 진인입니다. 오늘은 책이 아니라 책이 있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점도 있을 것이고 만화책방, 서재,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책이 가득한 그 웅장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모 있는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서 이 책, 저 책 찾은 뒤에 자리를 잡고 하나씩 읽어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바캉스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이를 키우느라 제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 채널의 이름은 어디나 서재이지만 정작 제 개인 서재는 도서관만큼 책이 많지 않다 보니 도서관의 방대한 도서들이 더 부러워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도서관도 시민의 것이니 언제든 가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책을 제약이 거의 없이 크게 누릴 수 있는데 부러워할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는 게 낫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서구 문화는 도서관과 더불어 발달했습니다. 도서관 제도의 발달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원과 성당의 고문서, 특히 성서 사본 소장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을 비블리오테카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도 비블리아, 성서, 테카, 소장에서 시작된 것이랍니다. 현재도 가톨릭 성지인 이탈리아의 가톨릭 도서관들은 이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영미권에서 비블리오테카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역시 라이브러리 이 단어일 텐데요. 리브르, 책이라는 어원에 어리, 뭐뭐와 관련된 것이라는 전미사가 붙여져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책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두었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도서관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림도, 글서, 집관, 이렇게 그림과 글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정말 운치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장서관, 서책관 이런 말을 놔두고 그림이라는 뜻을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체계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도서관 단어의 의미와 역사를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대 도서관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무세이온이라는 교육기관의 존재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으로 발전했으며 기원전 3세기 건립된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한 기원전 30년까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자신의 아들 교육을 위해 대학자 스트라토를 아테네로 초빙하였고 좀 더 조직적인 교육을 위해 BC 306년 학술 연구기관인 무세이온을 설립하고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무세이온을 위한 자료실이었는데 후에 무세이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이 무세이온은 현재 우리가 칭하는 뮤지엄, 즉 박물관의 어원이 되는데요. 박물관은 유명한 그림을 비롯한 예술품들을 전시하는 곳이고 그래서 무세이온의 후신인 라이브러리를 번역할 때 그림 도자를 넣어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어렵게 생각해버린 것이고 실은 아이들 책이 그림책이기 때문에 또 책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그림 도자를 넣은 것일 수도 있지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는 말이 있다죠.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책장의 벽에는 영혼의 안식처라는 글씨가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정말 그럴싸한 말이죠. 도서관에는 힐링의 정점, 내 영혼의 쉼, 글자 속에서 헤엄치다가 책의 끝을 보고 눈을 들어보면 순간 멍해지면서 책에 빠져있는 사람들 틈에서 나 혼자 깨어났다는 그 오묘한 상쾌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사신 치바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신들은 음반 매장으로 모이고 천사들은 도서관으로 모인다. 천사들이 도서관으로 모인다는 이미지는 책이 아니고 영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작품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말이죠. 지상에 내려온 두 천사의 시선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렸으며 천사가 인간이 되는 과정을 통해 유한한 인간이 줄 수 있는 무한한 감동을 전달해준 작품입니다. 개봉된 해에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의 오마주가 되었으며 각본에 참여한 페터 한트케는 191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두 천사 다미엘과 카시엘은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이 세상 어떤 인간의 삶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죠. 그리고 자신들이 기록한 것을 서로에게 읽어줍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미엘은 인간의 삶이 유한하지만 무의미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을 직접 누리고 느끼고 싶다고 갈망하게 됩니다. 천사로 영원히 순수하게 산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을 떠다니느니 나의 중요함을 느끼고 싶어. 내 무게를 느끼고 내 현재를 느끼고 싶어. 영원이라는 말은 싫어. 바로 지금을 말하고 싶어. 영화 속 천사들은 주로 도서관에 머뭅니다. 어른들은 천사들을 못 알아채지만 순수한 아이들만은 천사를 알아보죠. 한편 도서관은 영화에서 가장 소란스러운 장소이기도 한데 이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은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 도서관의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읽고 쓰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전무후무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내죠. 천사들은 자살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울부짖는 사람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도 없지만 인간을 바꾸고자 하는 애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런 천사들의 마음을 닮은 곳이 도서관이고 천사들은 도서관 곳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죠. 다미엘은 후에 사랑에 빠져서 인간이 되는데 도서관에는 다미엘과 같은 전직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모여있기도 해요. 천사들과 전직 천사들은 도서관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죠.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까? 이에 도서관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연주하듯 들려주며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의미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지만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된다면 꼭 도서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도서관 옆에 뷔페도 붙여서요. 읽다 지치면 먹고 즐기는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독서나 식도락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겠지만 상상력이 빈약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과 뷔페로 천국의 틀을 잡아놨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의 종류는 설치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나뉘며 사립도서관은 다시 그 목적에 따라 특수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나뉘고 특수도서관은 다시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나뉩니다. 국가도서관이라고 하는 국립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일반적으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기에 한 국가당 하나의 국립도서관만을 두며 그 산하에 세부 도서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국립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보다는 여의도 국회도서관이랑 집이 더 가까워서 가끔 국회도서관에 가는 편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립도서관답게 자료가 많아서 필요한 거진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국회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국가정책 관련 자료가 그득합니다. 그리고 집은 서울 양천구인데 도서관이 많이 있어서 그중 3군데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특히 한 군데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 아주 좋고 깨끗해요. 책들도 거진 새 책들이라서 첫 번째 독자가 되는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고프로 같은 장비가 없어서 정해진 촬영 기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장비가 생기면 도서관 탐방을 해보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동네 작은 도서관들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도서관들이 있고 또 더 생길 거거든요. 서점 탐방은 북튜버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도서관 탐방은 지금 보니 유튜브에 거의 없네요. 시리즈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을 거고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 다룬 책들은 얼마나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검색해보니 몇백 권의 책들이 있네요. 동화책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고요. 확실히 글 쓰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사랑합니다. 하다못해 도서관 고양이에 대한 책까지 있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었는데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라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귀여운 책이었답니다. 틈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것은 도서관에서 혹은 서점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로 책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의외의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봄이니까 벚꽃으로 검색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체오프의 유명한 희곡 벚꽃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목에 벚꽃이 들어가는 책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꽤나 재미있을 법한 제목을 단 책들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책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것도 틈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면 네모만큼 책 네모도 많이 사랑해 줍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바로 도서관 주간이랍니다. 집 근처의 도서관에 가셔서 멋진 책들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